자, 이번에는 창업의 현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분명히 앞에서 보니까 취업이 되게 힘들다 생각해가지고 창업을 미리부터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창업 생각한 분들은 제가 진짜 많이 만나봤어요. 왜냐면 제가 창업교육 창업 컨설팅도 굉장히 많이 했었기 때문에. 자, 그 창업에 대한 거는 과연 정말 괜찮기만 할까요? 현황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통계로 보는 창업 현황입니다. 자, 일반 창업 기업들이요, 나온 통계 사항들이요. 자, 창업 기업의 평균 1년 매출액은요, 8천만 원이었대요. 자,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1년 매출액이에요. 이 기업이 순수하게 버는 돈이 아니라 이 기업이 뭔가를 판매하고 그 판매된 내용에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순이익인데 그 순이익이 아니고 그냥 판매하는 비용, 판매하는 금액,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판매 금액이 8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순이익이 한 절반 정도만 됐다라고 해도 그 기업은 1년에 순이익 4천만 원 낸 거예요. 자, 그런데 종업원 수가 2.6명 3명이었대요. 그럼 한 사람이 1년에 1,500 정도 가져갔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런 창업을 한다고 그랬을 때 창업 준비 기간은 1년 반 정도의 기간이 들었고 창업을 준비할 때 1.5명 정도가 같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초기 자본금은요 1억 1천만 원 정도가 들었대요. 그러고 손익분기점 이 1억 1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1억 1천만 원만큼 이제 투자를 했으면 그 투자한 비용만큼은 걷어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손익분기점이 4년 걸렸대요. 4년 동안은 자기가 이득이 난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매출도 3년이 지났을 때부터 어떤 매출이 시작을 했었다. 뭔가 돈이 벌리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3년 생존율이 별로 높지가 않아요. 전 연령 평균을 봤을 때 한 38% 정도밖에 안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건 전체고요. 자, 우리가 몇 번에 10년 우리 20대잖아요. 20대 창업은 정년 대비 증가했대요. 증가했는데 자, 중요한 거는요. 20대 청년들의 창업도 점점 증가해요. 근데 그 증가한 창업의 대다수가 도소매 또는 음식점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되게 좀 슬픈 현실일 수도 있는데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취업이 잘 안 되고 취업을 해도 의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창업으로 넘어와요. 여러분, 창업을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창업은요, 내가 취업을 해도 다 할 수 있는 상황일 때 창업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그렇게 접근을 해도 창업을 하는 사람 대다수가 준비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힘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도 힘든 상황인데 취업이 안 된 사람들의 선택지가 돼버리니까요,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불구하고 음식점 도소매가 쉽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접근을 해요. 음식점이나 요식업, 먹는 거 하는 이쪽이나 도소매 쪽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쌓고 준비를 하고 창업하는 분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인 거죠. 제가 요거 얘기 좀 드리자 그러면 우리 그 SBS에서 백종원의 골목식당 하는 거 내용 많이들 봐보셨을 겁니다. 이 얘기 왜 하냐면 저희 시드런에서 했었던 교육 프로그램 중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냐면 10만원의 투자금을 줄 테니까 한번 창업을 준비해봐라 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대학교나 공공기관에 진행해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하는 식이냐면 10만원 투자금 줄 테니까 사업계획서 써와봐. 그리고 사업계획서 써갖고 와서 승인되면 학교 내에서 사람들이 유동인구 많은 지역에다가 부스를 열어줘요. 부스 열어주고 그 부스에서 뭔가 내가 팔아보는 경험을 하는 그런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걸 해보니까 솔직히 지금 백종원 골목식당이 했었던 내용들 저는요 거기 보면 막 되게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보면. 근데 저는 그 사람들 욕을 못하겠어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했었던 시드런 창업진로 교육 프로그램 10만원에 창업하기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그런 친구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친구들 진짜 많이 봤는데 그 친구들 제가 알잖아요. 대충 보면은 몇 번 만나고 얘기하다 보면은 이 친구들이 진짜 이상한 성격은 한 명도 없어요. 진짜 평범하고요. 지금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과 별다를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별다를 게 없는데 이 친구들이 왜 백종원 골목식당에 나오는 그런 좀 이상한 사람들이 되느냐? 한 가지예요.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어요.
마음의 준비도 생각해갖고 내가 여러 가지 찾아보려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전혀 없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저희가 썼던 거대로 10만원 창업하기 프로그램이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창업을 해봐요. 그러면 망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겠죠. 이게 창업의 또 하나의 현실이에요. 자, 이런 상황인 거고, 자, 대학 내 창업 기업에 대한 것도 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올라가면은 여러분들이 교양으로 듣던 전공으로 듣던 또는 교양과 전공이 아닌 별도 프로그램을 듣던 해가지고 창업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거를 많이 느낄 겁니다. 왜냐면 대학교 안에서 창업을 하도록 많이 분위기 유도를 시켜요. 그래서 실제로 대학 내 창업 기업 수가 점점 늘어나고도 있습니다. 자,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확인해야 될 사람들, 대학생 창업 기업의 평균 매출액이 1,200만 원이었대요. 앞에서 얘기했죠. 매출액이 1,200만 원이라고 해서 이 대학생 창업자들이 1,200만 원 다 자기 돈으로 갖고 가느냐? 이건 아니에요. 거기서 비용을 빼고 못 빼면 남는 비용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도 그나마 요 매출도 못 해가지고 순이익 창출도 못하거나 적자를 기록하는 기업도 이 정도 267개 정도 됐고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2011년 이후에 5년 이상 지속된 대학생 창업 기업은요 10명 중에 1명이래요. 요거는 저도 해당되는 상황인데요. 제가 2012년에 대학교에서 창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같이 남아있는 2012년에 창업했다가 같이 남아있는 동료 창업자들 보면요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사라지고 없는 상황들입니다. 이게 대학교 창업의 현실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창업한 거가 행복하느냐? 행복하게라도 해야 될 텐데 대부분 보면요 대학생 창업이든 일반 창업이든 간에 창업을 한 것 자체에서는 기본적으로 취업이 갖고 있는 우울한 상황들, 뭔가 부정적인 요소들은 대부분 다 갖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다가 불안감, 시선, 뭔가 시간도 별로 없고 불명확한, 뭐 압박감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죠. 자연스럽게 행복한지 여부와는 거리가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것도 창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직업에 영향 주는 트렌드 세 가지도 함께 봐보도록 할게요. 분명히 취업도 좋은 사람들이 안 좋았고 창업도 좋은 사람들이 안 좋았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직업에 영향을 주는 트렌드 세 가지를 함께 보고선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직업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상황 중 첫 번째, 로봇이 등장합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하기보다는 요즘 많이 하는 말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어디서든 들어봤을 겁니다. 정말 많이 얘기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 뭐다라고 뚜렷이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있나요?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도 솔직히 4차 산업혁명 뭐라고 뚜렷이 얘기하는 건 저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우리의 진로잖아요. 우리의 진로를 봤을 때 4차 산업혁명으로 볼 거는 이 로봇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하는 거를 대체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고등학교에서 국어, 영어, 수학 배울 거예요. 국어, 영어, 수학 배울 텐데 한 로봇공학자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교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로봇은 국영수를 잘해요. 이제 인간은 다른 걸 잘해야죠. 이런 상황들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국영수를 배우는 거는 그냥 제 추측인데 로봇한테 잘 시키기 위해 배우는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걸 배워서 뭔가 다음 단계 가는 게 아니라 잘 시키기 위해서. 자, 이런 상황이 오면서 많은 직업들이요 사라질 위험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서 이 직업들이 없어질 확률이 높아진대요. 근데 이 내용들이 하루 이틀 나온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직업을 사는 분들도 조금씩 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조금 더 로봇처럼 일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사람스럽게 인간 냄새나게 일을 하는 방식들로 바뀌고 있는 상황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거 하나 우리 봐보도록 할 거고요. 이건 솔직히 와닿지가 않아요. 좀 더 와닿게 얘기를 해보면은 AI,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해서 직업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중에요 절반 가까이가 컴퓨터로 대체될 고위험 직업군이라고 해요. 절반 가까이 직업이 없어질 거래요. 제가 이 내용들을
한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맨 처음 얘기했을 때만 해도 운수업이 없어질 거예요. 도소매 거기 없어질 거라고 했어도 진짜? 그럴까 했었는데 점점 운수업 없어지는 거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죠. 지금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택시 운전 기사님, 택시 운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힘들어지고 있다. 뭐가 대체 서비스가 나오려고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많은 갈등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없어질 수밖에 없는 직업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인자동차가 나왔어요. 물론 지금은 무인자동차가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완벽하지가 않고 뭔가 안정성의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할 거고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 운수업 쪽에서부터 사람들이 대체가 되겠죠. 어떤 거를 로봇으로. 자, 대체가 되면서 운수업 점점 없어질 거고요. 도소매업 없어질 거고 금융보험업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비해서 지금 은행 점포수, 은행 매주 그 점포수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뭐 카카오뱅크 이런 거의 경우는 아예 은행 그 점포가 없이도 진행을 하고 있죠. 자,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은행원 숫자 줄어들 거고 은행원 숫자가 줄어들면서 파급되어 있는 산업들의 직업군 숫자도 같이 줄어드는 상황들이 옵니다. 자, 그러면서 뭐 판매 종사자, 뭐 기능을 잘 보시는 분들, 뭐 여러 사람들이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여기 취약계층, 취약 전공도 나오고 있죠. 이런 통계 사항들의 통계에 의한 예측 사항들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자, 앞에 두 가지도 분명히 중요해요. 우리가 10년의 직업을 가질 때. 근데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바로 요 내용입니다. 이제는요,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심각한 문제가 하나 오고 있어요. 솔직히 요 내용과 요 내용들은요, 여러분 부모님도 알고요, 여러분 선생님도 아세요. 그래서 요거는 어느 정도 대처를 할 수 있고, 의외로 요 상황에서 새로운 직업들을 찾아가서 글로 가는 경우도 생겨요. 근데 문제는 요 내용들은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대책이 많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 부모님들의 지금 기대 수명들은요 80대 중반 뭐 초반 이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이가 먹었을 때는 이 그래프가 더 이렇게 가파라지면서 진짜 여러분 100년을 살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심각하느냐, 우리 앞에서 봤어요. 취업을 했을 때 직업별로 갖는 정년, 내가 기업에서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걸 보면은 50년 정도밖에 일을 하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50세까지, 50년이 아니라 50세까지 밖에 일을 하지 못할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50세 이후에 나는 100세까지 살면은 이 50살까지 나머지 50년은 뭐하고 살아요? 이 내용에 대한 거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취업을 하거나 뭐 창업을 하거나 뭔가 우리의 미래 계획을 할 때는 이 생각을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50세에 이제 그 첫 직장에서 그냥 은퇴를 하고 나서 할 게 없어지는 상황이 옵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따라가면은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취업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창업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그리고 직업 트렌드도 이렇게 변할 거라고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 내용에 대한 거를 잠시 끊었다가 이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